이 군대에서 그 어디 근무하실 때 밀폐 공간 경험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게 안전 쪽에 특히 관심 기울이셨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강원도 땡땡 부대에서 전방. 네, 전방에서 GPO. 예, 소대장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혹한기 훈련을 나갔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2월 한 초 정도 됐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눈이 굉장히.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남쪽에서 살던 그런 뭐 고향이 그렇다 보니까 눈 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원래 고향은 신주. 예. 그랬는데 눈 올 때마다 이제 나중에 눈이 지겨울 정도로 오히려 이제 눈이 이제 오는 것이 아주 고역일 정도로 제설 작업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 그날도 눈이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제 저녁을 일찍 좀 먹고 좀 빨리 눈이 얼마나 많이 왔었으면은 아침에 밥을 고지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금지모를 할 때는 고지대에서 뭐 이렇게 할 때는 밥을 가지고 간 친구가 점심 때 오는 거야. 네. 점심 때 밥을 식사를 이제 차가 못 올라오니까 병사들 내려가가지고 밥을 가지고 오는데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저녁에 뭐 따로 가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먹자 이렇게 해서 분치모에서 이렇게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점호를 일찍 치라고 자는데 한 병사가 이 오개론통이라고 뭐 우리 사각으로 돼 있는 식용유 통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치킨집에서 이렇게 쓰는 거기에다가 이제 치사장에서 하나 야전 치사장에서 구한 걸 가지고 빈 통을 거기에 이제 구멍을 뽕뽕뽕 뚫려 가지고 그게 이제 알숯불을 만들어 온 거예요. 물이 없는데 숯불을 네네네. 거기에서 마른 나무 같은 걸 나름대로 해서 따뜻하게 자려고. 네모 사각. 그 안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네, 플라스틱이 아니 저기 알루미늄 통. 아니요, 그죠. 네. 철제통에다가 구멍을 뽕뽕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공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지불놀이통 대형 지불놀이통. 지불놀이통. 거기에다 이제 나무를 이제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넣어온 거예요. 넣어와가지고 보니까 불이 이제 불씨도 살아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진짜 훌륭하다. 따뜻하게 자라. 정말 너 진짜 굿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분치모에 보면 야전에서 만든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8명 정도가 자는데 통상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뭡니까 이 석갈에다가 다 올려놔놓고 이렇게 매달아 놔놓고 이제 거기서 자는 걸 보고 야 따뜻하게 자라 해놓고 밖으로 나와서 가만히 그저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판초 위에다가 밀폐가 되게끔 찬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따뜻하게 해서 잘 자라 이래 했었어요. 근데 한 10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란 걸 보고 내일 할 일도 생각하면서 바깥에 좀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병사 한 명이 뛰어노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냥 바지를 내리면서 방문방뇨를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왜 이러지? 그때 이제 딱 불현듯 생각나는 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촛불을 켜놔놓고 그 촛불을 이렇게 유리 상자로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덮으니까 촛불이
좀 가물가물해지면서 꺼지는 그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때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밀폐 공간이었구나 하는 거였는데 밀폐 공간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 따뜻하게 자라고 했는데 막자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가만히 거적을 덮으니까 안개가 자욱한 연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진짜 무의식적인 반응이 생긴 거예요. 의식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뭐 때문에 그러지 이 친구가 무의식적인 반응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그 아침에 물 한 개가 피었듯이 싹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몇 명이나 취침하고 있었는데 8명.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제가 알았지. 그나마 이런 게 뭐지? 근데 안 나왔으면은 다음날 다 목숨을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제가 그 무지에서 온 거죠. 이게 그 교육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안 배웠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지금은 이게 중요한데 위험을 보고도 그것이 한 것인지 위험하지 않는 것을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냥 따뜻하게 자라는 게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눈이 이만큼 왔는데.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위험하지 못하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다 깨우고 하니까 마치 그 에프킬라에 그 모기들이 정통으로 파리 모기들이 맞아가지고 허물허물 하듯이 바닥으로 쓰러져 가면서 소리를 내는 왱 이러다가 나중에 약기운이 없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허물허물하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산소가 또 강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진짜 순도 99%의 청정 공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다시 살아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자율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미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밀폐 공간 갔다가 밀폐고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밀폐 공간인데 그때는 밀폐 공간이라는 것도 몰랐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진짜 조직의 리더라든지 뭔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말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구호가 알아야 산다인데 모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몰랐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뭐 한번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낯선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 가을 산행을 끝내고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변 상가에서 그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데 낯선 외국인이 이제 산에 내려와서 비빔밥을 시켜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비빔밥을 뭐 시켜서 먹길래 뭐 잘 먹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저도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잠시 이제 뭐 시선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비빔밥을 비벼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 비빔밥에 이렇게 나왔는데 대접에 그에 호박나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가지나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실수가 아니고 이거 모르니까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것이 있는데도 결국에는 그걸 모르면은 나한테는 안전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인지를 하면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으로부터 내가 그게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빔밥을 비벼 먹지 못하는데 위험성 평가가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요새 뭐 원페이지, OPS, 원페이지 시트니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경계하는 게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위험 발생 빈도가 특히 낮은 거 이런 것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교 시험 문제를 주고 야 이게 풀어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수준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체크리스트? 말은 좋습니다. 자기교육 예방체계에 의한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공정 같은 경우는 원페이지 시트로 한다든지 체크리스트 방법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 평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잘 모를 텐데 그건 굉장히 좀 그렇죠. 수준 이상이 됐을 때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다만 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몰랐던 부분들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하겠지만 근데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 체크리스트를 하라 그러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한테 그건 안 된다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뭐 중급 이상이라든지 그게 맞는 그 상태에서 그 체크리스트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됐을 때 체크리스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고 당장 이걸 보면서 봐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사업장에서 소위 위험물질이나 또 위험 공정이 적게 취급하거나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으면 알아서 원페이지 시트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위험을 미리 보고서 알아서 체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그 유리 상자 안에 촛불을 켜놔놓고 그런 선생님이 이걸 덮으니까 불이 꺼지는 것이 불현듯이 생각나더라고. 제가 이제 그때 그 군대 생활할 때 병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방문방뇨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자율심이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의식을 잃은 겁니다. 속된 말로 해서 인간으로서 통제가 불능인 상태예요. 뭐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군의관들이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나 안 되나를 딱 보니까 학문을 이걸 보더라고.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분비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마전포고를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불현듯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이미 그런 것 어릴 때 이거 배운 게 있은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뭔가 보고도 못 봤다, 들어도 못 들었다, 아니면 또 보고도 못 깨우치는 그런 거는 없도록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맞는 문제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무턱대고 이거 주면서 던져주면서 하라는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학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준에 맞는 사람한테 고등학생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주면서 네가 한번 이걸 배운 것도 있으니까 풀어봐라는 게 맞는 거지. 어느 정도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문제를 주면서 야 이게 문제다. 그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옛날 말에 있는 대로 신이 불견이요 청이 불문이라. 그러니까 보는데 보질 못하고 듣는데 듣질 못하고 그게 많잖아요 실제로. 아까 얘가 그런 거 아니 이제
이게 보더라도 실제 봐야 될 걸 못 보고 듣더라도 실제 들어야 될 걸 못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다는 그 OPS 방법이니 원페이지 시트에 의한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은 주의할 점이 진짜 많겠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막말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한글을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처럼 위험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 가지고 충분하게 학습과 뭔가 교육이 돼 있는 사람들을 전제 조건을 했을 때 그거는 먹혀 들어가는 정책이고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 정도에 대해서 나는 뭐 뛰지도 못하는데 뛰어다니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면 안 맞죠, 이게. 근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사회 저변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준을 그 정도로 끌어 놔놓고 그 취지를 해야 되는데, 따라오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따라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이제 정책하고 뭔가 현실하고의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현장에서 있습니다. 제가 보고. 그런 사업자에 있는 사람들 그 담당자를 하나 지정해서 교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데서는 그걸 아까 얘기했던 시불견이라 이 봐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런 아까 비유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의 어떤 뭐 그런 그 과거에 흡연을 할 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는 뭐 그때 국민건강정진법이 한 20여 년 전에 뭐 발효가 돼가 이렇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죠. 밖에 나가서 피라고 뭐 얘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바깥에 나가서 피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언에 추운 데 있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식당 안에서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안전도 조금 시간이 흐를래야 되지 않을까, 그것처럼. 네.